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블록을 사용하지만은 그룹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트리뷰트하고 이렇게요. 먼저 그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말 그대로 그룹입니다. 그룹핑이에요. 그룹입니다. 자, 우리가 방문을 하나 그려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900, 200. 자, 분해하고요. 옵셋 자, 40mm 옵셋 40mm 트림 자, 렉탱글 다시 로테이트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다이렉션 시작 끝 다이렉션 자, 중심선이 하나 필요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선이 하나씩 다 떨어져 있단 말이죠.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룹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같이 묶여서 움직여요. 카피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어떤가요?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은 여러 개의 선, 원, 오브젝트 객체를 하나로 인정하는 겁니다. 너네는 이제부터 한 개야. 이렇게 딱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룹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복사나 이동을 한번 해 보시죠.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치, 늘리기죠. 이렇게 늘리기가 가능합니다. 늘리기가 가능해요. 이렇게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라인, 트림, 이렇게요. 트림이 가능해요. 다만 이렇게 트림했는데 여기까지 객체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늘리고 자르고. 다음 보시면 그룹 에디트요. 그룹 에디트가 있고 언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컨트롤 쉬프트 A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A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그룹이 오프가 됩니다. 그룹이 오프가 되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그룹이 온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A는 그룹 온 오프 기능이에요. 지금 오프가 됐어요. 보니까 어떤가요? 그룹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쉬프트 A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두 개는 그룹이 아닌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룹으로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룹 에디트. 그 다음에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Add 오브젝트와 Remove 오브젝트요. Add 오브젝트에서 선택을 해주면
이제는 그룹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그룹 에디트,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때 리무브 오브젝트, 뺄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룹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으로 묶어놓고 스트레치나 트림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을 사용하기에 너무 쉬운 겁니다. 또 이렇게 복사가 되면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그룹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편한 거죠. 그룹하고 선택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 외에 명령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룹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언그룹입니다. 언그룹, 그리고 선택하면 그룹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보통 explod라는 명령을 사용해요. explo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그룹은 explode가 적용이 안 돼요. explode가 안 됩니다. 언그룹만 돼요. 자, 언그룹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블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블록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블록으로 정의하고, 인서트로 불러오고, 비에디트로 수정하고. 그러니까 얘가 블록 정의 명령어고요. 인서트가 삽입하다라는 뜻이죠. 네, 불러오기. 비에디트가 수정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블록부터 정의해 보죠. 블록도 많이 사용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블록,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지금 사용할 블록의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룹과 블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해 놓고 쓰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도어죠. 도어 9배 크기죠.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가 뭐냐면 복사할 때 시작하는 복사점입니다. 이 블록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복사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복사점이라고,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XYZ는 절대좌표입니다. 이 절대좌표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 픽 포인트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베이스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해당 점에 좌표가 이렇게 들어와요. 좌표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체 선택이란 뜻이죠. 누가 블록으로 들어올 거냐 이거죠. 역시 셀렉트 오브젝트 왼편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다 선택했으면 엔터. 그러면 비로소 여기 프리뷰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테인, 컨버트 블록, 딜리트. 무슨 얘기냐면 원본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리테인은 원본은 그냥 냅두겠습니다. 화면상에 그냥 두겠습니다. 컨버트 블록은 블록으로 변환시켜 놓겠습니다. 딜리트는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자, 원본 삭제하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넌테이티브 주석을 쓸까요? 아니요, 안 쓸 겁니다. 스케일 유니폼, 항상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한 스케일을 쓸까요? 아니요. 자, allow exploding, allow가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분해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넌테이티브하고 스케일 유니폼은 굳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주석이 나와 있어요. 디스크립션. 여기 어넌테이티브도 주석이지만 디스크립션도 주석이에요. 자, 단위 나와 있고, 자, 오픈 인 블럭 에디터.
OK 누르면 블럭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라는 뜻인데 굳이 이거 쓰지 않아요. 자, OK. 그러면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얘가 삭제가 될 겁니다. 자,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블록을 만들어 보시죠. 블록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삭제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래도 돼요, 블록은. 왜 가능하냐면 바로 여기요. 인서트 탭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이 있고 홈이 있고 인서트라는 탭이 있죠. 여기 인서트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요. 인서트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 에디터 어트리뷰트 여기 크리에이트 블록이 블록 명령어고요. 네. 여기 눌러보시면 현재 도면에 있는 블록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그냥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 이제 이렇게 평가 문제가 이래요. 여기 보시면 인서트 탭에 보시면 이렇게 블록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클릭해서 옷장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자,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로테이트. 그러면 옷장 완성됐네요. 침대는 어디가 좋을까요? 네, 침대는 일단 불러다 놓고 로테이트. 협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협탁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협탁이 여기 있네요. 자, 이동하기, 협탁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이동하기. 자, 다시 인서트.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싱크대도 필요합니다. 다시 냉장고도 필요합니다. 냉장고 옆에 싱크대 옆에 이렇게요.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신발? 네, 신발 여기다 갖다 놓고 다용도 수납장이 여기 하나 있으면 좋겠고 여기 화기가 옆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하네요. 세탁기가 여기 또 있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요. 책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책상. 자, 로테이트 180도 이동하기. 여기다 놓기엔 조금 그러네요. 자, 언더 로테이트. 자, 이동하기. 대략 여기쯤? 너무 붙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붙여놔 보죠. 어떤가요? 설계가 금방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설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뭐만 그리면 되냐면 벽체만 그리는 거예요. 벽체만 그리고 나머지는 뭘 써요? 블록으로 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가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책장이라든지 테이블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데스크 있죠? 인포메이션 데스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침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기성품 쓰겠죠. 침대나 싱크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성품입니다. 냉장고? 기성품이죠. 저런 건 별도로 있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블록으로 불러와서 배치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야 수월하게 작업하죠. 우리가 CAD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블록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거.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손으로 자격증을 땄어요. 손으로 도면 그려서 자격증 땄습니다. 시험 시간이 4시간 반으로 기억하는데 고3 때 땄어요. 우리 반 전체 쭉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1층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200명이 시험 봤는데, 아니다.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시험 봤구나. 한 100여 명 애들 시험 봤는데, 제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1시간 반 만에 도면 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근데 자격증 땄어요. 이 손으로 그리는 게 그땐 되게 편했어요. 처음에 CAD를 접하고 이걸 도대체 왜 쓰지?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그리면 1시간 반이면 끝날 거 CAD를 그리니까 3시간,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1시간 반에 똑같이 나와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블록이요. 이 블록을 쓰면 30분이면 끝나요. 제가 이거 그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배치만 했잖아요. 그죠? 시간 오래 걸렸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CAD의 장점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블록에 대한 명령어는 많이 단순해요. 인서트 명령어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인서트, 그러면 이렇게요. 목록이 쭉 뜹니다. 리본 메뉴를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리본 메뉴를 쓰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쓰면 돼요. 아무래도 리본 메뉴가 사용하기는 조금 더 쉽습니다. 인서트,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블록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 여기 프리뷰 나오고, 그 다음 인서션 포인트, 삽입점입니다.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시작점, 위치점을 입력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풀어버리면 절대좌표 XYZ가 0,0,0인 곳에 불러오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0,0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0,0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끄고 얘는 이렇게 켜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가 1:1:1이어야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각도는 스크린 통해서 지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볼까요? 방향을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인서트에는 좀 재밌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요. 자, 인서트. 그럼 여기 브라우저라고 보이시나요? 이 브라우즈. 이게 이제 재밌는 기능이에요. 이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면 도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한 도면들 있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도면인 거죠? 네, 이렇게 도면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외부에다가 파일을 저장시켜 놓고 불러온 겁니다. 이게 인서트에서 가능해요. 이렇게 들어온 거는 블록으로 만들어져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요거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인서트의 브라우즈 버튼을 통해서 내가 파일에다 저장시켜 놨던 걸 불러와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비에디트, 블록 에디트입니다. 블록 에디트. 이미 만들어진 블록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하고 비에디트, 그러면 이렇게
블록 목록이 선택되어져서 나와요. 이때 OK.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블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제가 서클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로즈 블록 에디트가 있습니다. 누르면 세이브. 그럼 이렇게 블록이 수정돼서 나오겠죠. 자, 인서트. 이렇게 여러 개 불러올 수 있어요, 이제는. 자, 다시. 오케이. 다시 지워볼까요? 어떤가요? 같이 다 싹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블록 에디트를 통해서 블록을 수정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공유 폴더로 들어오시는데 99 CAD 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유 폴더에다가 CAD 소스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CAD 소스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에 대한 자료들, 그 다음에 뭐 욕실 용품들, 이렇게 레이아웃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전제품, 그 다음에 주방, 네, 이런 소방 법례표, 그 다음 가구들, 인면하고 평면이죠. 여기 침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소품들이죠. 사무용품들, 미용실, 여기 사무용 가구들, 뭐 기타 가구들, 이렇게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헬스기구를 좀 가져다 쓰고 싶어요. 자, 사이클론이네요. 일단 선택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컨트롤 C 혹은 컨트롤 X 쓰셔도 됩니다. 컨트롤 C가 뭔가요? 복사하기죠. 그럼 컨트롤 X는요? 잘라내기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죠.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바깥에 있던, 외부의 도면에 있던 걸 현재 내 도면으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불러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소스들,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계용 라이브러리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설계가 쉬워지는 거죠. 이 라이브러리가 적으면 설계가 그만큼 어려워질 거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W 블록입니다. 여기 W 블록이요. W 블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Save as 아니다. 맞네. Save as selected. 선택한 객체 파일로 저장하기. 이게 W 블록입니다. W 블록은 Save as Selected입니다. 선택한 것만 저장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나는 요것만 필요해요. 자, W 블록.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소스부터. 블록을 저장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겁니다.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 객체 선택하고, 이렇게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원본을 그냥 냅두겠습니다. 원본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W 블록은 리테인을 씁니다. 안 지워요.
우리가 블록을 정의할 때는 컨버트 블록을 쓰거나 딜리트를 씁니다. 원본을 블록으로 바꾸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W 블록 같은 경우는 파일로 저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본이 지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테인을 쓰는 겁니다. 그냥 유지시켜 주는 거고, 블록으로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 파일 네임 및 패스. 어디다 저장할까요? 이렇게. 자, D 드라이브에 제가 여기다가 헬스 기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 드라이브에 헬스 기구.dwg로 저장합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뭔가 이렇게 좀 반짝하고 떴다가 사라질 겁니다. 오케이. 네. 다 나갔습니다. 파일을 보면 D 드라이브에 자, 네, 여기 있네요. 헬스 기구. 이렇게 헬스 기구만 파일로 딱 저장시켜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건 블록 속성이라고 합니다. 블록 속성 지정하기. 블록 속성 지정입니다.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옵셋 20mm 옵셋 30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표제란을 만들 겁니다. 표제란이라는 건 매번 도면을 그릴 때마다 매번 불러와야 되는 내용이고 일정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다음 텍스트로 영역을 지정한 다음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입니다. 여기다 날짜라고 하죠. 자, 얘를 글자 크기는 2.5mm면 되겠고요. 카피 복제하겠습니다. 도면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도면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써보시죠. 자, 어트리뷰트는 이 텍스트가 아니고 일반 라인 텍스트입니다. 싱글 라인 텍스트예요. 그래서 옵셋 2mm 다시 옵셋 4mm 이렇게 해요. 자, 위치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트림하고 라인만 이렇게 좁았습니다. 자, 어트리뷰트라고 하면 블록의 속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내용 있죠? 이쪽은 다 무시.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만 쓸 겁니다. 자, 태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태그는 여기 나타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태그에다가 날짜니까 date라고 했습니다. 프롬프트는 나중에 명령창이 나왔을 때 쓰는 겁니다. 날짜. 거꾸로 써볼까요? 도번 드로잉 넘버 DWG 넘버 도번 이렇게 썼습니다. 내려가면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보이시죠? 글자의 자리 맞춤. 자, 미들 레프트. 그 다음 글자의 크기
각도 나옵니다. 그냥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도번 옆에 클릭.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자, 도명이네요. DWG name. 그 다음 프롬프트에는 도명,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레프트. 자, 다시 데이트, 날짜죠. 그 다음에 미들 레프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텍스트도 만들고 어트리뷰트도 넣어놨습니다. 이걸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 겁니다. 아니, 블록. 이걸 블록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어트리뷰트는 블록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블록을 만들어 버립니다. 표제란, 그 다음에 기준점, 그 다음 객체 선택, 그 다음 딜리트. 자, 이름은 표제란이고 픽포인트로 기준점 지정하고 셀렉트하고 딜리트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내용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인서트. 표제란을 불러와 보죠. 근데 보시면 여기 텍스트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속성이거든요. 자, 클릭해서 위치를 딱 지정하니까 이렇게 뜹니다. 날짜 물어보네요. 자, 도명 물어보네요. 그 다음 도번 물어보네요. 그리고 OK. 여기 내용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인서트. 날짜 물어보네요. 도명 물어보네요. 도번 물어봅니다. 어떤가요? 여기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속성입니다. 이게 블록의 속성이에요. 표제란은 기본적으로 제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걸 매번 바꿔서 문자 지정해서 새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런 경우는 블록의 속성을 지정해 버리면, 즉 어트리뷰트를 이와 같이 지정해 버리면 내용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입력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att 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attribute edit의 약자입니다. 자, attribute 수정하기예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바로 attribute 수정이 들어갑니다. 2022/1208. 제가 이렇게 수정해 봤습니다. 내용 수정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해 보시죠. 첫 번째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더블 클릭입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앵커가 나타납니다. 간단해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밸류 값이 여기 나와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밸류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선택하면 여기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플리.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좋은 방법은 여기 텍스트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텍스트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자에 기울기를 넣어봤습니다. 15도를 기울여 주세요. 1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0도로 바꿔주세요. 0도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얼마든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어트리뷰트 가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옵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수정을 하는 거죠. 15도. 그러면 이렇게 날짜만 15도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프로퍼틱스가 있어서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나 컬러 등을 바꿔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더블 클릭해서 쓰는 게 명령어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트리뷰트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자, 앱리더에 보면은 나중에 공부하긴 하겠지만은 여기 컨텐츠에 보면은 블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요. 디테일 셀아웃이나 트라이앵글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뜹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하고 지시선을 없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리비전 클라우드 배웠어요. 자, 아크랭스를 좀 작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도면에 이 리비전 클라우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도면을 개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도면 수정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면 개정 마크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도면을 쭉 작업해서 그 다음에 시공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중간에 도면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공하던 게 틀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물어야 되나요? 우리가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물어야 되나요? 책임 소재가 따라갑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시공을 막 하고 여기 벽을 딱 세워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시공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온 거예요. 보더니 여기 조금 좁아요. 넓혀주세요. 이쪽 벽을 한 1m만 저쪽으로 늘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로 보죠. 이 벽을 세우기 위해서 자재를 주문했어요. 이거 시공하는데 인건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간 들어갔죠. 그런데 이거 부실해요. 부시는 비용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철거 비용이죠. 소위 말하는. 근데 시간 들어갔죠. 다시 자재 주문했죠.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고 시공해요. 시간 들어갑니다. 벌써 3일이 지나가 버린 거죠. 이 벽 하나 부시고 다시 세우는데 3일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물어야 돼요? 애초에 공사비가 딱 책정됐으니 그걸로 해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클라이언트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에다가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로 체크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렇게 삼각형 표시하고 1번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누가 왜 수정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 부분만 체크를 해요.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당신네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도면이 수정이 됐고 시공이 요만큼 늘어났습니다. 비용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청구가 되는 거죠. 그냥 비용이 더 청구가 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남겨야 되는 거죠.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고 이 위에 삼각형 표시 있죠? 네, 저거 같이 써야 됩니다. 저거 그릴 때
보통은 폴리곤으로 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폴리곤, 삼각형, 자, 그 다음 엣지, 이렇게요. 그 다음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데 오른쪽보다 왼쪽 게 훨씬 더 깔끔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리비전 넣는 건 다시 설명할 건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비전 다시 넣어보면 이런 거죠. 뭐가 뜨는 거예요? 어트리뷰트가 뜨는 거죠. 네, 어트리뷰트의 활용 예제입니다. 제품 번호 같은 거 있어요. 기계 쪽 같은 경우는 제품 번호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서클 이용해서 제품 번호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제품 번호 뽑아낼 때 이게 어트리뷰트입니다. 어트리뷰트를 많이 써요. 제품 번호 뽑아낼 때도 다 어트리뷰트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엑스레퍼런스를 보도록 하죠. 엑스레퍼런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엑스레퍼런스가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아까 이 도면 보시면 어떤가요? 이 도면은 블록으로 들어왔죠. 그죠? 블록에 인서트에서 브라우저 버튼 눌러서 들어왔죠. 자, 다시 봅니다. 여기다가 엑스레퍼런스를 불러와 보죠. 엑스레퍼런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 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 보시면 여기 attach DWG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attach 이미지가 있고 attach PDF도 있습니다. PDF 파일 불러올 수 있어요. 네, attach DWG를 씁니다. 자, 아까 D 드라이브였죠? D 드라이브에 네, 헬스 기구 오픈. 그러면 이렇게 인서트 창이 뜹니다. 이름은 헬스 기구이고 미리 보긴 이렇고, 자, 스케일 크기가 1:1:1이고, 자, 경로는 풀패스입니다. 자, 로테이션 회전각도 0도고, 네, 인서션 포인트는 화면을 통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케이. 자,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파일 들어왔나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헬스 기구 로드가 불러오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그럼 엑스레퍼런스는 언제 사용할까요? 엑스레퍼런스는 언제 사용할까요? 왜 사용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 소형 주택은 안 써요. 소형에서는 엑스레퍼런스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공사 현장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단지를 시공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 단지 하나예요.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에는 뭐가 있나요? 평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쉽게 20평, 30평, 40평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죠. 뭐 예를 들어서 1동에는 20평, 30평, 2동에는 뭐 20평, 40평, 3동에는 30평, 40평 이렇게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다 제각각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다 똑같다는 얘기죠. 타입이 나눠지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30평에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는 나머지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운 좋게 여기가 타입이 하나예요. 뭐 20평 한 타입,
30평 한 타입, 40평 한 타입.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동을 그리는데 새로 그려놓고 2동 그리는데 또 그려놓고 3동 그리는데 또 그릴까요? 블록으로 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X레퍼런스를 씁니다. X레퍼런스의 장점이 뭐냐면 도면 수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원본 파일입니다. 이게 원본 파일이에요. 제가 이 원본 파일에다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클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카피. 이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40평에 방이 하나 더 늘려봐. 40평에 팬트리도 좀 넣어봐야지. 그래서 팬트리 넣으면 1동부터 10동까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20평인데 방 3칸을 쓰고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와가지고 야, 가구는 서비스로 넣어줘야지. 가구를 넣었어요. 그러면 1동에 있는 거, 2동에 있는 거, 3동에 있는 거 다 가구를 넣어줘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처럼. 파일로 만들어 놓고 여길 수정하는 거예요. 여길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에러 메시지 뜬 거 보이시나요? 또 하나. 여기. 에러 메시지 뜬 거 보이시나요? 하단에. 네. 헬스기구라는 파일. X레퍼런스로 우리가 참조해서 쓰고 있는데 원본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리로드 해주세요. 다시 불러오세요. 다시 불러와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간단해요. 여기 링크 눌러주면 이 위에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 다 끝내놓고 시공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일단 작업을 해요. 그 시공하면서 도면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좀 바꿔봐. 그럼 현장에서 막 또 바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X레퍼런스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헬스기구에 여기 원을 절반 지우고 저장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그러면 여기에 아니군요. 맞는데. 네, 여기 리로드. 그러면 여기 싹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본을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참조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X레퍼런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디 갔을까요? 인서트. 브라우즈. D드라이브에 헬스기구. 자, 지금 들어온 건 블록입니다. 여기 내용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원본에서 이 원을 다 지웠습니다. 저장하기. 얘는 어떤가요? 그냥 남아있죠. 인서트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해당 데이터가 딱 들어오고 단절. 그러나 X레퍼런스 파일은 어떻게 돼요? 계속 원본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로드를 해주면 바뀐 내용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바뀐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X레퍼런스의 강점입니다. 똑같이 그냥 블록 파일 써도 돼요. 그러나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상황이라면 X레퍼런스가 아니고 블록이 아니고 X레퍼런스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아까 W블록으로 내보내기 했을 거예요. 내보낸 거 X레퍼런스 파일로 한번 불러와 보세요. 그리고
원본을 수정해 보시고 리로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 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엑셀 레퍼런스를 쓰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원본 파일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 파일과 원본 파일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한 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이 파일,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납니다. 엑셀 레퍼런스 파일이 없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파일을 같이 보내줘야 되는 거죠. 엑셀 레퍼런스 파일과 이 도면이 2장이 혹은 3장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서 제대로 오픈이 됩니다. 만약에 이름이 바뀌었거나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이 부분 여기 세이브 패스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재지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재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파일을 내가 재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경로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세이브 패스에 보시면 저장 위치를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 세이브 패스를 통해서 파일을 한번 바꾸어 보시죠. 그 다음에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난 경우,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럼 그때도 엑셀 레퍼런스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바인드를 쓰시면 됩니다. 바인드요. 바인드가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링바인더 아시죠? 바인더입니다. 바인드의 또 다른 말이죠. 바인드, 바인더 똑같은 말입니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도면을 해당 도면에 엑셀 레퍼런스 파일을 해당 도면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바인드 할까요? 인서트 할까요? 인서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인서트로 바꾼다는 얘기는 블록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엑셀 레퍼런스, 즉 외부 참조 도면이 아닌 블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최종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도면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레이어 먼저 설정하고요. 중심선, 단면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빨간색. 자, 로드, 센터. 자, X라인. 자, 0도, 90도. 중심선이고요. 자, 옵셋 4300. 옵셋 2400. 옵셋 3000. 다시 옵셋 1300. 다시 3300. 다시 4000. 3600. 1800.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선정리. 자, 그 다음 옵셋 4200, 1800, 1600, 1900. 자, 다시 2100,
1200. 자, 필렛. 아니, 트림으로 갈까요?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 중심선까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멀티라인 쓰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죠? 멀티라인을 못 쓰면 그냥 옵셋으로 하셔도 돼요. 우리가 멀티라인 배웠으니까 멀티라인 써야지, 이렇게, 이거는 고정관념이고, 안 되면 그냥 옵셋 쓰셔도 됩니다. 멀티라인을 이해하셨으면 멀티라인 쓰면 되고, 멀티라인이 안 되면 그냥 옵셋 쓰시면 돼요. 자, ML 스타일, 뉴, W200, 선택하고, 100mm,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mm. 다시 뉴, W420. 자, 애드 두 개. 첫 번째, 120을 더하니까 220. 다시 100을 더하니까 320. 자, 오케이. 자, W420부터 해서 작업을 해보죠. 자, M9.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 스케일은 1. 겉에 테두리만 쭉 그려지면 크게 문제 없을 거고요. 자, 마지막 클로즈. 다시 M9 스타일을 W200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잘못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ML 에디트로 여기 머지 T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죠.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네, 계속 이거의 반복이죠. 일단 쉬운 거부터 합니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남기고 통과하고, 네,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네, 이번엔 이상 없이 잘 됐네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진 분해. 자, 지금부터 블록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제가 녹색으로 해서 블록을 하나 만들 겁니다. 어떤 블록이냐면
방문이요. 자, 렉탱글 900,200 분해하고요. 옵셋 40mm. 자, 트림할 거 트림 해놓고 렉탱글. 자, 로테이트.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얘만 중심선으로. 그 다음 이거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W, 아니 도어, 문이죠. 도어 900. 자, 도어 900으로 했고요. 지금부터 문자리를 낼 겁니다. 문자리는 어떻게 내냐면 선을 막고 여기서부터 옵셋 100mm, 다시 900mm 이렇게요. 그리고 가운데 트림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자리 내는 겁니다. 인서트.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얘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밀어. 자, 얘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지워볼까요? 자, 무브. 그러면 방문 개구부 하나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을 일단 막고 옵셋 100mm. 자, 디스턴스 명령어로 거리를 측정해 보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카피, 로테이트. 이렇게요. 그럼 두 군데 들어갔네요. 자, 욕실입니다. 선을 막고요. 벽에서 100mm 띄웁니다. 그 다음에 900mm. 자, 인서트.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고 블록 이렇게 색상 바꾸고 인서트. 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거와 반대되게끔 들어가면 돼요. 밀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거 지우면 여기 완성됐고요. 자, 여기도 욕실이 있네요. 라인. 자, 100mm를 띄웁니다. 그 다음 900mm. 이렇게요.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그 다음 카피. 여기도 완성됐고. 자, 다시 여기 라인 100mm 띄웁니다. 다시 900mm 띄웁니다. 선 지울 거 지우고 트림할 거 트림하고 속성 맞출 거 맞추고. 다시 인서트. 자, 어때요?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셨나요? 도면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첫 번째 중심선이에요.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부터 그리라 그랬어요? 중심선부터 그리세요. 전체 윤곽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상세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제가 방문만 넣었습니다. 요거 개구부라고 합니다. 10개자의 입구자. 지금 창문은 아직 작업이 안 돼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창문을 넣어보고 가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창문 넣고 가구 넣고 해칭 넣고 문자 넣고 그러면 도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무척 쉽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걸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또 하나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실무 나가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 계시긴 하겠지만은 현장 나가면 도면을 끝없이 그려야 돼요. 끝없이 그립니다. 당연히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 때보다 현장에 있을 때 실력이 빨리 느는 이유는 많이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그리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 도면 가지고 지금 3번째 그렸나요? 그죠? 많이 그리면 돼요. 많이 그리면 실력이 빨리 오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다른 도면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고 저장해 두셔야 돼요. 저장해 둬야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겠죠. 저는 손이 빠르니까 여기까지 금방금방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명령을 이렇게 사용합니다라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장을 안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저장을 해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고, 이거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해 두세요.